저는 이번 피에르 위그 전시를 보면서 이 질문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재 전시되고 있는 작품 중 5가지를 통해서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 그리고 존재의 기준에 대한 의문 등 제가 사유해본 내용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대미술이라고 하면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 계신가요? 제가 실은 현대미술을 좀 어려워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전시를 관람하면서 AI를 저만의 전시 가이드로 활용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활용했는지 그 방법도 같이 공유해 드리려고 하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시를 보고 삶에 대해 생각해보는 서원입니다. 오늘은 리움미술관에서 진행 중인 피에르 위그 전시 리미널에 대한 이야기로 찾아왔습니다. 총 5가지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리미널, 오프스프링, 휴먼 마스크, 주기적 딜레마, 카마타입니다. 하나씩 풀어볼게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독특한 방식으로 전시를 감상해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주 재밌었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전시를 정말 많이 보러 다니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현대미술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영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난해함 때문에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그런데 저번에 스레드에서 어떤 분이 자기가 이제 전시를 보러 갔는데 이해가 안 돼가지고 AI한테 그 해석을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저도 그럼 나도 나중에 어려운 전시 있으면 꼭 써먹어봐야겠다 하고 머릿속에 저장을 해뒀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드디어 그걸 사용해볼 기회가 생겼습니다.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피에르 위그 전시에서요. 제가 어느 정도 각오를 하고 갔었는데도 가서 보니까 역시나 현대미술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AI를 저만의 전시 가이드로 활용해봤습니다. 특별히 정해진 프롬프트가 있었던 건 아닌데요. 대신에 제가 어떻게 했는지 말씀드릴게요. 저는 먼저 각 작품에 대한 해석을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떠오른 질문들과 또 제 생각들을 얘기하고 다시 설명을 듣고 그걸 통해서 또 정리하면서 그 흐름을 따라서 제 생각을 점점 더 확장해 나가면서 사유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챗 GPT를 활용해 보니까 좀 난해하거나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울 때, 이럴 때 그 작품에 대한 해석을 해주고 또 제 생각의 방향성을 잡아주는 느낌이어서 전시 관람에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전시를 누군가랑 같이 보면서 다양한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는 걸 좋아하는데요. 현실적으로 매번 사람을 데려가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런데 AI가 그런 역할도 해주더라고요. 관람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티키타카가 되니까 이게 더 풍성하게 볼 수 있고 더 또 재미있었어요. 참고로 제가 AI하고 나눈 전체 대화 내역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싶어서 PDF 파일로도 정리해봤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신 후에도 얘가 뭐라고 대화했는지 자세히 보고 싶다 하신다면 댓글에 있는 구글 폼 작성해 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번 전시에서는 어떤 사유를 했는지 작품별로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첫 작품은 전시 제목과도 동일한 리미널입니다.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인간이 아닌 어떤 존재가 인간의 형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과연 무슨 의도로 뭘 말하고 싶은 건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AI한테 그대로 질문해봤습니다. 이 리미널이라는 작품은 인간이 아닌 존재가 인간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그래서 뭘 말하고 싶은 거지? 쉽게 설명해 줄래? 라고 했더니 이런저런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감상 포인트로 이걸 작품을 보고 나서 어떤 감정이 떠올랐는지를 얘기해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느낀 바를 말해줬어요. 그냥 보고 있으면 불쾌한 골짜기라서 기분이 나빠. 그리고 얼굴 부분이 마스크 같은 건 줄 알았더니 오목하게 파여 있어가지고 더 불쾌해. 그리고 하는 행동이 자기한테 팔다리가 달려있다는, 그러니까 몸통이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돼서 이제 막 써보는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아기 같다고 해야 되나? 좀 갓 태어난 존재 같다고 생각했어. 라고 말하니까 그런 것들이 정확히 작가가 노리는 지점이었다고 챗GPT가 말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걸 보고 나서 떠오른 생각이나 연결된 다른 경험 같은 게 있었는지 질문해 주었어요. 저는 여기서 왜 저런 걸 만들었을까? 그리고 저걸 과연 인간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시작으로 제 생각을 점점 더 확장해 보았습니다. 저걸 과연 뭐라고 부를 것인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은 저렇게 인간의 형태를 띠고 있거나, 아니 정확히는 꼭 인간의 형태를 띠지 않더라도 어떤 존재를 보던지 간에 저 존재도 사람이 생각하고 느끼는 것처럼 느끼겠지?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 자체가 결국에는 그냥 인간 중심적인 사고가 아닌가 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우리는 저 존재를 보면서도 저 존재도 사람처럼 소리를 듣고 냄새를 맡고 생각이란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저는 이런 시도들이 미지의 존재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간은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걸 드러내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럼 인간이란 무엇일까요? 인간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생각을 하고 언어를 사용하며 도구를 만들어 쓰고 사회를 이루어 사는 동물. 저는 이걸 보고 좀 의문이 들었는데, 여러 사전을 살펴봐도 인간의 외형에 대한 정의를 내린 것은 딱히 없더라고요. 그냥 영장류고 직립보행을 한다, 이 정도? 만약에 사람처럼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도 할 수 있는 고양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그 고양이를 인간이라고 부르진 않을 텐데요. 이게 단순히 외형으로 인한 종의 차이 때문이라면, 그럼 리미널에서 나온 그 존재처럼 사람의 외형을 띠고 있고, 만약 그것이 사전적인 의미를 충족시킨다면 저희는 그걸 인간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외형이 다르더라도 인간이라고 칭하는 존재가 있죠. 바로 외계인. 외계에서 온 인간. 그러면 리미널의 이 존재를 인간이라고 부를 수 없다면 그건 이게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인가요? 만들어졌다고 해도 사람처럼 매 시간 학습하면서 발전해 나간다면요? 참고로 이 리미널이라는 작품은 영상 내의 존재가 외부 자극에 의해서 움직임의 패턴이 실시간으로 달라지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해요. 즉, 이 작품 안에 있는 존재의 움직임이 매 순간 달라지고 같은 동작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정확히 일치하는 순간은 없다는 거죠. 마치 사람처럼요. 흥미롭지 않나요? 사실 제가 이렇게 막 생각을 꺼내나 보긴 했지만 어디까지를 인간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간의 범주는 어디까지인가요? 그리고 인간을 어떻게 정의하시겠어요? 두 번째 작품은 오프스프링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걸 딱 봤을 때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왜냐면 그 리움에서 제공해주는 작품 설명을 봐도 아니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야? 이런 마음밖에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를 위한 전시 가이드 AI에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이 작품 전시 설명을 봐도 모르겠는데 쉽게 설명해 줄래? 라고 하니까 또 길게 설명을 해줬는데요. 아까 리미널이랑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르더라고요. 이 오프스프링도 마찬가지로 환경에 반응해서 스스로 학습해서 움직이며 실시간으로 변화합니다. 그런데 아까는 인간의 형태를 띠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범주에 포함할 수 있는가? 를 질문했다면 이건 애초에 기계장치여서 그런지 질문의 범위가 더 넓어졌습니다. 스스로 학습하고 발전해 나간다면 이건 존재라고 부를 수 있는가?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신처럼 실제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상상할 수 있는 무언가라면 존재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넓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이 정의가 통용되는 범위는 기본적으로 생명체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하지 않는 것도 존재한다고 칭하면서 실제로 있고 학습하고 움직이는 무언가를 존재로 칭하지 않는다는 것이 저는 조금 아이러니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존재라는 것의 정의를 어떻게 내릴 것인가? 존재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을 보고 나서 같이 갔던 친구랑 대화를 나눈 것 중에서도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이 작품이 외부 자극에 의해서 반응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게 무슨 자극을 받아서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게 정말 우리가 주는 자극 때문에 반응을 하고 있는 건지도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였어요. 제가 이게 또 궁금해져가지고 AI한테 이 대화를 넣어봤더니 이런 관점을 제시해 주더라고요.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들 아닌가요? 저는 첫 번째 질문을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가능한다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렇다면 그것은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특히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인공지능이 삶에 스며들고 있는 이 시점에 어디까지를 존재라고 말할 수 있을지 그 정의를 다시 한번 내려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는 조금 다른 얘기지만 아까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조금 특이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 지점도 있었는데요. 이 작품이 외부 자극으로 인해서 반응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외부 자극이라는 것이 꼭 사람의 존재로 인한 자극일까? 하는 점이었어요. 이 전시장 내부가 굉장히 어둡기도 하고 또 사람들 말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어쩌면 여기 있는 이 작품들은 그냥 자기들끼리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작품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리미놀은 오프스프링에게, 오프스프링은 다시 리미놀에게. 이 이야기도 AI한테 넣어보니까 또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게 피에르위그 작업세계 전체를 흔들고 있는 문제의식이라고 합니다. 이 인공지능 존재들이 인간이 없이도 서로한테 반응하고 영향을 주고 또 새로운 상태를 만들어 나가는 비인간적인 상호작용의 세계. 더 나아가서는 예술 감상도 인간 중심의 틀이 아니라 인간이 없이도 예술을 구성할 수 있고 또 예술을 관람하는 것도 꼭 인간이 아니어도 된다는 지점까지 확장할 수 있죠. 관객이 추가되어서 사람이 봐줘야만 완성이 되어지는 전시가 아니라 그냥 작품들끼리 생태계를 이루어서 인간이 없이도 그 자체로 만들어 나가는 전시. 어쩌면 미래에 인류가 멸망하면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저는 조금 무섭게 느껴지더라고요. 리미놀에서는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면 오프스프링에서는 존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모든 게 결국엔 인간 중심적인 사고라는 거. 물론 저도 인간이기에 거기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지만 그런 관점을 계속해서 흔들어주는 작품들이라서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세 번째 작품은 휴먼 마스크입니다. 이건 이번 전시를 관람하면서 제일 불편하게 느껴짐과 동시에 기괴하고 무섭기까지 한 작품이었는데요. 원숭이 한 마리가 아무도 없는 폐허에서 사람 옷을 입고 사람 얼굴 가면을 쓰고 사람처럼 행동하면서 돌아다니는데 그 기묘한 조합이 정말 무섭게 느껴졌어요. 아니 심지어 가면에 머리카락도 달려있어서 그 불쾌한 느낌이 더 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또 뭐야 싶어져가지고 AI한테 다시 한번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무섭고 기괴하고 불쾌하게 느껴지는 작품이야 라고 말했더니 정확히 그걸 의도해서 만든 작품이라고 알려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것저것 또 설명을 해줬는데 저는 이번엔 이 부분에 꽂혔습니다. 우리가 인간이라고 믿는 것, 그리고 인간다움이라고 생각하는 태도는 진짜 본질적인 것일까? 아까랑 비슷하게 인간과 존재에 대한 주제면서도 살짝 다른 방향이죠. 인간다움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인간답다고 말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인간의 겉모습을 흉내내고 따라한다면 그것을 인간답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건 또 반대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껍데기는 인간인데 인간답지 못하다면 그 사람은 인간답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둘 다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인간다움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는 또 뭐라고 내리는 것이 좋을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다 기분이 나빴지만 마지막 부분이 정말 싫었는데요. 보면서 좀 충격적이기도 하고 좀 짧게 지나가서 사진이나 영상으로도 미처 담질 못했는데 마지막에 가면을 점점 클로즈업 해줘요. 그리고 가면 너머에 있는 눈동자를 비춰주는데 그 눈이 사람 눈이 아니고 원숭이 눈이라는 점에서 뭐라 형언할 수 없는 강렬한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GPT한테 이 감상을 전했더니 이렇게 정리해 주더라고요. 그 가면이라는 것이 사람의 얼굴을 본따 만든 거지만 표정이 없는 차가운 껍데기일 뿐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래에서 진짜 살아있는 눈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죽은 것 같았던 존재가 갑자기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해요. 근데 그게 또 사람의 눈이 아니고 동물의 눈이기 때문에 그 간극에서 오는 정서적 충돌 때문에 더욱 낯설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흥미로웠던 건 저희가 다 보고 나서 친구랑 대화를 나누는데 친구는 오히려 이 마지막 장면을 보고 안도감을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안에 있는 게 확실히 인간이 아니구나 라는 게 드러나기 때문에 안심이 됐대요. 이렇게 같은 장면을 보고도 다른 감상을 가져간다는 것이 참 재밌지 않나요? 한 가지 더.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인간다움은 무엇인가? 존재란 무엇인가? 이런 철학적인 부분에 집중했다면 제 친구는 동물학대가 아니냐며 윤리적인 문제를 제기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아예 떠올리지도 못했었는데 사람마다 관점의 차이가 이렇게 클 수 있구나 라는 걸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또 재밌었던 점이 제 생각이나 친구의 생각이나 결국에는 둘 다 인간 중심적인 사고가 아닌가 하는 점이었는데요. 이것도 GPT한테 얘기해보니까 아주 잘 정리해 주더라고요. 작품을 존재론적 질문으로 보는 입장은 결국 인간이 이걸 통해서 무엇을 사유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리고 작품을
동물학대 비판으로 보는 입장도 얼핏 보면 이 동물의 권리를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도 결국엔 인간의 윤리와 감정 기준이 중심에 놓여져 있는 관점이라고 짚어주었습니다. 결국 어느 쪽이든 방식만 다를 뿐 동물을 인간의 사고 안에 넣고 해석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아까 제가 이 작품을 보고 던진 질문인 인간다움이란 무엇인가? 라는 이야기와 또다시 연결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면 인간다움이라는 것도 결국 인간이 만들어 놓은 기준 안에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닐까요? 추가로 작품 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장면도 있는데요. 이 영상을 보다 보면 중간에 고양이가 등장합니다. 저는 이 고양이를 보면서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을 느꼈어요. 하나는 안정감인데요. 왜냐면 얘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운 고양이라서요. 근데 반면에 다른 하나는 더 강렬한 불쾌감이었습니다. 이 고양이가 원숭이 옆에 서는 순간 이 둘의 대비가 더 강해지면서 굉장히 기묘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고양이는 편한데 원숭이는 불편하다? 그렇게 느끼게 된 기준이 뭘까요? 이 원숭이가 인간을 흉내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제가 느낀 이 감정 자체가 이 인간다움이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인간 중심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를 드러내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작품을 보고 어떻게 느끼셨나요? 네 번째 작품은 주기적 딜레마입니다. 이것도 역시나 첫 감상은 이게 뭐야? 였는데요. 리움에서 주는 작품 해설을 읽고도 그래서 뭐라는 거야? 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오늘은 이럴 때 도움을 요청할 곳이 있죠. 다시 불러봤습니다. 날 위한 AI 전시 가이드 챗GPT. GPT가 쉽게 설명해준 바에 따르면 두 마리 물고기는 같은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지만 서로 다른 감각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가 같은 세계, 같은 공간 안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각자가 가진 감각과 조건들이 다르기에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은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말로 확장됩니다. 그렇기에 결국 이해할 수 없는 타인과의 공존이라는 딜레마를 상징하며 또한 눈이 보이는 쪽이든 그렇지 않은 쪽이든 정확한 해답이 없는 세계에서 각자만의 방향을 잡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어서 제목이 주기적 딜레마인 거라고 설명해 줬어요. 그리고 눈이 보이는 쪽과 안 보이는 쪽 중에 어느 쪽에 더 눈길이 갔는지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느 쪽이 보이는 쪽이고 어느 쪽이 안 보이는 쪽인지도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헷갈림 자체도 이 작품 감상의 일부라고 말해주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보니 아까 설명해준 내용하고 맞물려서 아, 그럼 이것도 작가의 의도일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존재의 차이로 인해서 저는 이거를 영원히 알 수 없을 거고 그 말은 어쩌면 우리는 결국 나와 다른 타자를 끝끝내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말처럼 들렸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설명해서 봤던
시간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 점도 꽤 흥미로웠습니다. 눈먼 테트라는 빛을 보지 않고 살아가다 보니까 하루 24시간이라는 기준이 무의미해졌고, 그래서 자신만의 생체 시계를 갖게 되었다고 해요. 반면에 시력이 있는 쪽은 여전히 24시간의 생체 주기를 가지고 있죠. 같은 공간 안에 있지만 서로 다른 시간 속에 살고 있다는 것. 이는 결국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같은 공간 안에 있어도 나와 다른 타자를 이해할 수 없다는 이야기로도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저한테 대입해서 생각해 보게 됐는데요. 제가 프리랜서다 보니까 늦게 잠들고 늦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아주 고요한 새벽 시간을 홀로 보낼 때마다 종종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은 시간선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시간대를 공유하지는 않는구나. 그래서 때로는 저만 이 세계에서 조금 비켜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홀로 다른 세계에 아예 고립되어 있다고도 느꼈었어요. 그런데 이런 느낌은 꼭 혼자 있을 때만 느껴지는 게 아니라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아주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궁금해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이런 느낌을 받으시나요? 우리가 서로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더라도 어쩌면 모두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이 고독에서 비롯된 감정들을 나눠본다면 조금은 더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요? 마지막 5번째는 카마타라는 작품인데요. 이것도 처음 마주했을 때 꽤 당황스러웠어요. 아무래도 이런 영상 작품들은 첫 시작부터 맞춰서 보기가 어렵다 보니까 제가 보기 시작한 부분이 웬 기계가 사람 뼈 앞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GPT한테 이게 대체 뭘 하고 있는 건지 쉽게 설명해 달라고 했더니 기계도 창조적일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된 작품이라고 설명해 주더라고요. 이 작품 속 기계는 주변 데이터를 계속 수집하면서 자기가 있는 공간에 무언가를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피에르 위그는 예술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인간뿐인지, 또 기계가 만들어낸 창조물도 의미가 있을 것인지가 궁금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저는 이 큰 줄기의 해석을 따라가는 대신에 다른 쪽에 더 집중해 봤는데요. 저도 참 인간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이 기계한테 이입이 되지 않고 저 작품 안에서 사람 뼈로 보이는 해골에 더 초점이 맞춰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가장 먼저 주목한 점은 이 해골의 손에 붙어 있는 흙이었어요. 다른 뼈 부분에는 이렇게 흙이 많이 붙어 있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기괴하게 느껴졌어요. 어쩌면 이 사람 순장되어서 죽은 게 아닐까? 그래서 무덤 속을 빠져나가고 싶어서 끊임없이 손으로 흙을 파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AI한테 이 감상을 말해주니까 존재의 의지, 살고자 하는 충동으로 정리해줘서 너무 와닿았습니다. 그 간절함과 절박함이 제 시선을 멈추게 만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제 눈길을 끌었던 건 투명한 구슬이었습니다. 이 기계가 팔이라고 부를 만한 부분으로 이것저것 물건을 옮기거나 땅을 파는 등의 행동을 하는데요. 보면 이 해골 주변에 투명한 구슬들이 여러 개 놓여져 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부처님이나 스님들 몸에서 나온다는 사리를 떠올렸는데요. 그럼 이 기계가 이걸 해골에서 뽑아낸 건가? 넣어두려는 건가? 이 부분도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AI와 대화를 나눠보니까 제가 어떤 식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존재를 해체하고 분석하는 침범의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존재를 되살리고 봉헌하려는 이미지로 읽힐 수도 있다고 해서 재밌었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먼저 이 기계가 이 해골이 사람의 뼈라는 걸 알 수 있나? 저는 이 영상을 봤을 때 이 영상의 시선이 제 3자일 때도 있지만 때때로는 이 기계가 관찰하는 시선처럼 느껴졌거든요. 근데 이 기계가 사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눈앞에 놓여진 것들만을 보고 아주 무감정한 눈으로 오로지 관찰을 목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느껴졌어요. 특히 제가 아까 살이라고 말했던 투명한 구슬을 끈질기게 들여다보는 모습이 인상 깊게 다가왔는데요. 이 살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정수 또는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기계가 관찰하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질 혹은 존재 자체에 대한 탐구인 건가 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GPT에게 이런 감상을 말해봤더니 그럼 그걸 보고 어떤 감정이 들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는 경건한 마음이 들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불쾌하게 느껴진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지만 경건함이 느껴지는 것은 어쩌면 그냥 단순히 이 기계의 행동이 느려서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다고도 얘기했는데요. 그랬더니 AI도 딱 그 부분을 짚어주더라고요. 느림은 자칫하면 경건함의 위장일 수 있다. 그것이 정말로 존중에 의한 배려인지 아니면 단순히 속도만 조절된 비인간적인 관찰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보는 입장에서 더 묘하게 불쾌한 거라고요. 그리고 제가 불쾌감을 느낀 부분에 대해서도 더 이야기해 봤는데요. 저는 이 모습 자체가 그저 순수한 탐구욕만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망자에 대한 존중이 없다고 느껴졌어요. 마치 어린애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로 죽음을 갖고 노는 것 같은 모습처럼 보였거든요. 그랬더니 GPT가 어떤 해석을 가져가고 싶냐고, 이 기계가 하는 행동을 애도라고 믿고 싶은지 아니면 장난이라고 보고 있는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더니 GPT한테 아주 칭찬을 받았습니다. GPT 말로는 저의 이런 감상 방식이 피에르 위그 작품 철학이 지향하는 점과 근접하다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이건 이거다 라고 딱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지만 동시에 무엇이든 될 수 있다 라는 거. 실은 저는 이번 전시를 보면서 무언가 답을 내리고 싶은데
다 답이 나오지 않는 질문들로만 끝나가지고, 여러분께 이거를 말씀드리기에는 좀 부족하게 들리지 않을까 싶었었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좀 용기가 나가지고 이렇게 풀어보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예술 감상에는 정해진 답은 없으니까 그러면 그냥 아예 답이 없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나만을 위한 전시 가이드 챗 GPT와 함께한 피에르 위그 전시 이야기를 풀어봤습니다. 이렇게 AI라는 친구랑 함께하니까 작품 해석뿐만 아니라 제 사유를 한층 더 넓히는 데도 도움을 줘서 더욱 즐겁게 감상할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도 만약에 어렵게 느껴지는 전시가 있다면 챗 GPT와 함께 고민하고 또 이야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뭔가 특별한 프롬프트를 사용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혹시 제가 어떻게 대화했는지 궁금하시다면 댓글 확인해 주세요. 구글 폼 작성해 주시면 PDF 파일로 정리한 전체 대화 내역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전시 혹은 공연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